안녕하세요. 10불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뭐 별다른 내용 없이, 어려운 내용 없이 강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시간에 앞서서 시언어의 요 학습 내용을 보니까 시언어를 조금 어느 정도 한 번 더 훑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살짝 설명드리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내용인데요. 뒤쪽에 이제 복습을 유도하는 학습 문제 나와 있네요. 학습 문제 중에 중요하게 이제 다뤄진 부분이 콘스트의 의미입니다. 콘스트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거든요. 상수화시키는 어떠한 명령어였죠. 콘스트의 의미,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변수죠. int형 변수 10이라는 데이터 값으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앞쪽에 이제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 이제 이 변수 자체를 그대로 상수화시키는, 지금과 같이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포인터형 변수죠. int형 데이터의 포인터형 변수. 그리고 요 vel1이라는 주소값을 참조를 하겠죠. 앞쪽에 이 콘스트가 또 붙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포인터를 상수화시키는 거죠. 포인터 자체를, 포인터 변수를 상수화시키겠다 라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메모리 공간이 있을 것이고, vel1 그 다음에 ptr1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 주소값을 참조한다 라는 의미는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ptr1이 가리키는 이 대상 자체를 상수화시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 vel1의 데이터가 만약에 너무 10이긴 하지만 요 값이 1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면 얘를 수정을 못하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ptr이 가리키는 대상을 상수화시키는, 얘를 상수화시키는 형태의 콘스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int형인데 이 ptr2라는 것 자체에 콘스트를 붙였어요. 그러면 똑같이 ptr 이번에는 2가 vel2를 가리키게 되겠죠. 근데 이 포인터 자체에 콘스트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다른 영역의 변수를 가리킬 수 없게, 가리키는 대상을 변경할 수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다른 변수를 가리킬 수 없게끔 상수화시키는 것이, 무조건 얘만 가리키게끔 설정을 해놓는 것이 콘스트, 이 변수에 대한 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얘를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지만 가리키고 있는 이 값 자체 수정은 안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리키는 대상을 다른 변수로 가리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콘스트고요. 얘는 둘 다죠. 다른 대상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값도, 가리키는 대상을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대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대상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네 번째죠. 앞쪽에 콘스트, 포인터 변수 앞에도 콘스트를 붙여서 상수화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수화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무조건 10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 vel1의 값을 변경할 수 없게끔 하는 것. 세 번째는 가리키는 대상은 무조건 이제 vel2를 가리키게끔.
벨3를 가리키는데 이 대상의 값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콘스트의 위치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제 형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도 별다른 건 없네요.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영역, 스택, 힙 영역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C 언어 할 때 제가 또 앞쪽에서 이야기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말록이라는 함수와 풀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심플하니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 영역은 무엇인가요? 전역 변수에 저장되는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실행 중에 할당이 되는 그러한 메모리 공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종료될 때,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딱 실행되자마자 어딘가 할당이 되어지잖아요. 메모리 공간 할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할당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아래쪽에 함수가 실행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데 얘는 아예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다시 반환되어져서 내려오는 그러한 영역이 데이터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될 때, 실행 중에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되자마자 할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때 할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역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 자체를 데이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딱 종료될 때 다시 반환하고 그 다음 빠져나오는 형태의 메모리 공간이고요. 스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런타임 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 그다음 매개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펑크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여기에서 필요한 이제 매개 변수라든지 지역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요 함수가 호출되면서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가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메모리가 할당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호출이 되는 순간 할당이 되는 그러한 메모리 공간이 스택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종료되면 다시 반환하고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런타임 때 필요한 그러한 메모리 공간이 스택이죠. 스택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얘가 종료될 때 다시 반환하는, 소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할당과 소멸이 자동으로 오토로 영역 설정이 되어지고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소멸되는 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메모리 공간이 스택이었죠. 이제 세 번째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영역이 있는데요. 힙의 경우에는 할당 명령 시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할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수 호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동적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는 영역, 동적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는 영역인데요. 얘네 때문에 이 말록이라는 것과 풀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힙의 경우에는 동적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만약에 이제 위의 것의 경우, 스택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와 그다음에 지역 변수가 이미 저장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요 할당된 공간에 의해서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 할당되고 다시 소멸을 해주는데 이제 힙의 경우에는 왜 이제 보통은 이거 많이 쓰지만 힙을 왜 쓰냐? 동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이에요. 이 메모리 공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요만큼일 수도 있고
요만큼일 수도 있고 요만큼일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동적으로 할당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힙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 힙의 경우에는 동적 할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당은 지금처럼 설정이 되어지지만 소멸이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말록이라는 함수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함수에 의해서 이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free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소멸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힙의 경우에는 말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는 요만큼만 할당할 거야 라고 동적인 할당이 부여가 되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된 것은 스택처럼 자동 소멸되지가 않아요. 호출된 함수로 빠져나올 때. 그래서 free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얘를 다시 소멸시켜 주셔야 돼요. 말록과 free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힙은 스택처럼 자동 할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록으로 할당하고 동적 할당하고 free라는 함수로 소멸해서 해지를 시켜줘야 한다. 뭐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메모리 공간이 쌓이다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스택, 힙의 이 차이점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런타임에 유동적으로 할당되는, 그죠? 동적으로 할당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이 결정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힙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멸할 때는 fre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제해야 한다. 소멸을 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뒤로 이동하시면은 call by value, 그 다음에 call by reference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에 제가 C언어 할 때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차이는 뭐라고 이야기 해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swap by value, 여기에는 swap by reference의 약자에 함수가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근데 뭐예요? 값의 형태죠. 지금 매개 변수가 얘는 포인터 형태입니다. 주소값 형태이고 얘는 직접적인 값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 이제 차이가 무엇이었죠? 이제 복사되어져서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값으로 되어지면은 복사가 되어지고 복사된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형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접근할 때 함수 바깥쪽, 그러니까 얘를 빠져나가서는 직접적인 값은 변경할 수 없어서 num1이라든지 num2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변수의 접근이 불가했었습니다. 변경도 불가하고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주소값을 알게 되면은 주소값 형태로 매개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 바깥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외부 변수의 접근이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call by value로 하게 되면 접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로 주소값만 알면은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다. 라고 마지막에 제가 C언어 정리해드릴 때 이야기해드리고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야기드린 이 위쪽에 이제 1, 2, 3번 문제의 경우에는 C언어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하셔야만 뒤쪽에 우리 그 레퍼런스 함수 하거든요. 참조자 함수라는 것을 하게 되고 뭐 그 참조자가 무엇인지 좀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장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는데요. 예제를 직접 뭐 타이핑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뭐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접근해서 값을 고칠 수 있는지, value와 callby reference와 callby value의 소스 코드를 좀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이고 시언어적인 부분이라 살짝 끊어서 다음 챕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